제인 구달 박사는 영국의 영장류 학자이자 환경보호운동가로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2일 91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제인 구달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순회 강연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에 머물던 중 잠든 사이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세상을 옹호하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분의 삶에 경의를 보냅니다. 제인 구달 박사는 영국의 획기적인 영장류 학자, 인류학자, 환경운동가였습니다. 60년이 넘는 그녀의 연구와 활동은 침팬지를 중심으로 동물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를 재정립했으며 전 세계적인 환경보존운동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1934년 런던에서 태어난 제인 구달은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대인 어린 나이에 그녀는 돈을 모아서 케냐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저명한 고인류학자인 루이스 리키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리키는 유인원 연구가 초기 인류의 행동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지만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정규 대학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 곰베에서 야생 침팬지를 연구하도록 제인 구달에게 연구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960년 구달은 탄자니아 곰베 스트림 내셔널 파크에서 침팬지에 대한 장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당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보통 동물 연구를 하면, 야생동물 연구를 하면 개체수, 이동 경로, 삶의 방식 등 통계학 위주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구달은 침팬지에게 예를 들면 데이비스 그레이비어드 등 이름을 붙여주고 한 동물 다 관찰하고 그들이 뚜렷한 성격, 지성, 감정을 인정했는데요. 이는 당시 과학계에서 조롱받던 관행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발견은 침팬지가 간단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발견은 인간만이 도구를 만드는 존재라는 오랜 정의에 도전했고요. 루이스 리키는 이제 우리는 인간을 재정의하든가 도구를 재정의하든가 아니면 침팬지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캠브리지 대학교에 입학이 허가되었고, 학사 학위도 없이 바로 1966년에 동물 행동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구달은 서식지 파괴와 불법 동물 거래가 침팬지 개체수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그는 연구를 넘어서 자신이 평생 연구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가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1977년에 설립된 제인 구달 연구소는 곰베 연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전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야생동물 및 환경 보호를 통합하는 지역사회 중심 보존 프로그램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루츠 앤 슈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뿌리와 새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글로벌 젊은이들이 사람과 동물과 환경을 사랑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구달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세계적인 환경 옹호자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그런 옹호자로서 전 세계를 여행하며 환경위기의 심각성과 행동의 긴급함을 역설했습니다. 숨이 멈추는 마지막까지 순회 강연을 다녔고 그곳에서 영면하셨습니다.
제인 구달의 삶과 업적은 영장유학을 훨씬 넘어선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구달의 총체적 접근 방식은 인간의 자연세계와 분리된 것이 존재가 아니라 그 일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보존 노력은 침팬지 서식지를 구하려는 그 환경을 공유하는 지역 인간 공동체를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여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함을 입증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하루도 이 세상과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런 말들을 젊은이들에게 많이 해주었습니다. 구달은 침팬지에게 번호를 매기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의 고유한 성격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모든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동물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윤리적인 관점을 부각시켰고요. 이러한 깊은 공감적인 시각은 현대 동물복지 운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구달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변화를 주려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된다. 구달이 한 가지 침팬지를 통해서 배운 거는요. 침팬지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문제를 서로 풀어나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풀어나가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잖아요. 참 구달이 단지 침팬지를 연구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많습니다. 구달은 시작할 때 정규 훈련도 받지 않았고 그녀의 연구 방식 때문에 주류 과학계의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그녀는 직관을 신뢰하고 인내심을 유지하며 파격적인 길이라도 진실로 이어진다면 따라야 한다는 중성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구달의 어머니에서 배운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열심히 하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며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60년간 한결같이 그녀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삶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구달 박사가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능동적인 선택이다. 그 다음에 이 화면에 보면 우리 인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냉담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환경 파괴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달은 항상 행동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녀는 희망이 수동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며 그 동력은 자연의 회복력, 인간둔의 힘, 젊은이들의 에너지,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인간 정신이라는 4가지 주요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대한 정신의 과학자의 서거 소식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희망은 능동적인 선택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